이재명 대표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4, 7, 11. 그러니까 네. 4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뭐 7가지 사건에 11가지 혐의다 그랬는데 지금 4가지 재판이라고 하면은 대장동, 네. 그다음에 대북송금,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거법, 위증교사 이렇게 있는데 네. 또 하나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게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아직 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서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인데요. 네. 지금 이 대표 조사 그리고 기소 여부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요. 지난 5일에 김혜경 씨는 5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이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 2달 넘게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안 부른 건 아니고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7월 초라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후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지금 출석 일정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말에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답변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은요,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10월 국정감사 그리고 재보궐선거 준비 일정을 내세워서 답변을 보내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 말고 출석을 통보한 상태고요. 이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대표 조사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만큼 이 대표 출석이 국정감사 이후로 11월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레 기소 여부 판단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가까이 됐고 검찰이 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발표한 것도 벌써 1년 전입니다. 네. 이 당시 수사팀장이던 이정섭 전 차장검사가 탄핵 소추가 됐다가 이 헌재에서 기각 판단이 나오는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이요. 이 검찰이 빠르게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 소장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4개. 그다음에 지금 얘기 막 꺼내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 재판에 묶여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게 가령 분리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재판이 6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 얘기를 좀 답변하기 앞서서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단체가 외부 단체가 하는 탄핵의 밤의 행사에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더 앞에서 우리 이제 패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한테 있었는데 근데 실은 그거는 국회의원들이나 야당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두 탄핵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국민 여론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헌재라는 게 어느 정도는 국민 여론과 하나는 법리적 요소가 하나는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와 탄핵을 찬성한다는 건 차원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과한 해석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도부도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좀 우리 지도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계속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지금 되게 많아지는 소리면 된 거죠. 이미 많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거의 재판에 참석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많아졌는데 이게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뭐랄까 약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좀 역공을 가했던 측면이 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괘씸죄 비슷한 식으로 어떤 사법부의 분위기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최고 구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판부도 좀 뭔가 계속 약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동안의 대응이 좀 효과적인 대응이었는지 그런 논의 같은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괘씸죄의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복귀해 보면 검사를 탄핵한다는 경우 흔치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 명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검사를 탄핵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검사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번에 최고 형량을 구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것도 있고 좀 너무 이제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리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식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그런 일종의 어떤 검찰과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었는지 그런 고민도 민주당 차원에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검찰이 지금 이제 저는 꽤 들어봄직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다른 차원일 거예요. 근데 뭐 검찰에서 저희가 이제 법률가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 변론 전략을 놓고 보면은 네. 저 전략으로 갔을 때 양형체고 또는 법정체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너무나 무죄 변론을 해야 되는 거. 무죄 변론하면 벌금으로 무죄 변론이 아니라 네.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변론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끊임없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왜곡했다 그러고 날조했다 그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이야기도 있는데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이죠. 네. 이게 수사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딱 보기에 가장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그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응보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교화를 해주는 목적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변론 전략을 보면 무죄면은 뭐 저 전략이 굉장히 대박이 나는 거겠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것은 정말 교화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위증교사를 할 것 같은 그리고 위증교사를 하다가 들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과 공권력을 공격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고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은 벌금형이 아니라 신체 구금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구형을 해서 그 사람이 교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뉘우치기를.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으면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그에 대해 선처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변론 전략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냥 벌금 네.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